대략 10개월 전에 트럼프로 카드전 보는 순서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사실 올려놓고 이걸 누가 봐 하고 까먹고 있다가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요새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한 편을 더 올려볼까 하다가 알고 있는 내용을 꾸준히 올려보기도 하면서 두 번째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요. 글이 많지 않은 나이이긴 하지만 편집이든 뭐든 그걸 배워서 영상에 적용시키는 시간이면은 영상을 한 편 올리고 시작하는 게 낫겠구나 하고 나서 또 겨울에 올리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로 카드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원래 처음에는 카드전 같은 건 8년 전만 해도 볼 줄 몰랐는데요. 군대 선임들이 강요, 강매를 하는 통에 어쩌다 보니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작은 그렇고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할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봐주다가 어느샌가 일일이 봐주는 게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돈 받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방법을 알려주면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고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왜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주의라. 그럼에도 점을 치면 대부분 맞는다곤 하는데 솔직히 당사자들은 80%에서 90% 컨디션 나쁘도 반은 맞는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정확한진 잘 모르겠네요. 이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방법이다 혹은 엄청 뛰어나게 점 보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볼 줄 아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가볍게 하루 운세를 점칠 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그리 적지는 않아요. 하나씩 영상으로 올려보고자 해요.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아무 말이 없던 건 고시텔 아니었었거든요. 뭔가 떠들었다가 옆방에서 찾아오면 곤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막을 달자니 편집 기술이 없고요. 공부를 하자니 어째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떠들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는 지인네 집에서 하루 묵고 가게 됐습니다. 같이 닭도리탕이나 같이 먹을까 하면서 찾아왔는데 저는 홀랑 남기고 축제를 간다고 하네요. 혼밥 먹기 싫어서 왔는데 참. 아무튼 본편의 주제로 넘어와서 처음에는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형식이었죠.
근데 이게 제 쪽에서 흔히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자주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시계점이라고 제 쪽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또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가르쳐 주진 않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놓다가 가운데에 한 장을 놔요. 그건 이곳에서 점을 보겠다, 이곳에서 판을 넣겠다 하고 중심을 잡는 격으로 가운데에 하나, 12시, 3시, 6시, 9시 순으로 왜 시기점인진 처음 영상에 댓글에 장황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굳이 떠드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카드는 총 54장인 건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카드, 원래는 플레잉 카드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라는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 트럼프 카드가 됐다고 하네요. 잡지식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장하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것 말고 흔히 타로 카드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타로 카드와 플레잉 카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트럼프 카드는 역사를 같이 한 형제 같은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발전을 같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옅은 지식이라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아무튼 트럼프 카드로도 흔히 점을 볼 수는 있어요. 타로 카드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점을 보기 위해서만 만들어서 발전한 카드라는 게 다르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르카나 대 모시기 대 그렇게 모든 카드를 다 갖추고 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타로 카드가 아니라 타로 카드가 부담된다, 공부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트럼프 카드 편의점에서 2,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걸로도 점을 볼 수 있어요. 네, 뭐 사실 별거 없어요. 네. 보통 카드를 보면 스페이스가 나오고요, 하트가 나오죠.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조커는 2장이 있고요. 이걸 굳이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 찾았네요. 원래는 K 대신 A를 놨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저번 영상은 너무 짧게 올려서요. 안 그래도 영상을 뭐 그렇게 대충 올렸냐고 지인에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여기 조커가 2장 있습니다. 타루카서에서도 조커랑 비슷한 못난이 카드가 있어요. 아마 비슷한 이치라고 하는데 이 조커는 거대한 사건의 상징. 아침에 컬러 조커가 나왔다면은 아마 좋은 쪽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반대로 밤에 흑 조커가 나왔다면 이 역시 좋은 쪽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단 정의치였다면은 좋은 내용으로 해석해도 괜찮은데 여기 치라면 타로 카드와 똑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충분히 경계해 둘 것, 이런 의미만 해석하시면 돼요. 조커는 의미가 좋은 쪽과 나쁜 쪽만 있다고 해석하시면 생각하기 편해요.
아침에 흑조카가 나왔다면 뭐 사소한 일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반대로 저녁에 컬러 조커가 거꾸로 뒤집혔든 어떻게든 나왔다면 이 역시 사소한 쪽이고요. 낮에 달이 뜨진 않잖아요. 뜨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밤과 낮은 확실히 다른데 자세히 끼고 파고들려면 음향이 여전히 파고들어야 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의외로 그냥 점 봐주는 것 뿐일 텐데도 이것저것 주워 담아서 알아둬야 하는 잡지식이 꽤나 많아요. 조커는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 됐다고 하고, 다음으로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 하트, 크루버, 다이아. 원래 순서로 치면은 에이스, A가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킹, 이 두 번째로 서열이 세다고 나오더라고요. 조커는 흑기사 같은 거, 말 그대로 조커니까요. 순위에 매기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센 게 뭐였는지 까먹었네요. 솔직히 그쪽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점 보는데 어느 쪽의 카드가 제일 세냐. 스페이스, 대부분 안 좋은 쪽의 일이 나왔구나 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스페이스는 전쟁, 검, 혹은 질병, 아군, 죽음, 사고, 이런 쪽으로 어떤 쪽이든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스페이스, 하트, 클로버, 그리고 다이아인데요. 아마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일부러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하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애정, 연인, 혹은 사랑, 기타 등등 좋은 일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타로 카드로 비유하면 스페이스는 불이지만 하트는 물이거든요. 다 태우는 불과는 달리 포용할 수 있는 물은 자연의 조화를 가져다주는 속성의 역할을 하니까요. 어떤 쪽으로는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건덕지가 있다 하면 하트로 대부분 퉁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충 하셔도 어지간하면 맞아요. 다음은 크루버인데요. 크루버는 직업, 재능, 활동력,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예외로 좋은 일과 스페이스, 나쁜 일을 제외하고요. 클로버는 광대라는 상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잡지식이라서요. 아는 지식이 어떠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클로버는 직업적 혹은 취업 쪽, 재능 쪽, 활동성으로 엮일 그 모든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이아. 이건 제일 해석하기가 쉬워요. 뭐든지 돈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 애초에 상징이 동전이거든요. 혹은 보석으로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경우는 이번 연도에 눈이 무지막지 많이 오겠구나 하는 걸 대강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일이 꼬일 때마다 카드점을 종종 보곤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안 맞으면서 나쁜 쪽으로는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면 사야 할 옷이 많아지는데. 중고마켓에서 패딩 한 벌 가격이 3만원. 유감스럽게도 전 하루 일급이 10만원입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가 늘어난다고 한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 올린 영상은 그냥이지만
알게 모르게 흥미를 가지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영상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말이 길어진 것과 굳이 할 필요까지 없는 말까지 하는 이유는 오늘이 아니면 언제 또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분간 영상을 올리더라도 고시텔에서 찍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싶진 않네요. 네.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카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왜 굳이 설명을 세세하게 하냐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트럼프로 카드점이란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정도도 모른다면은 뭐 용돈으로 쟁여놨던 배춧잎 한 장을 들고 타로 카드집을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사실상 타로 카드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점치는 거나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아요. 잘 맞는 분은 엄청 잘 맞는데요. 타로 카드든 트럼프 카드든 무당집을 가든 제대로 맞는 사람 찾아가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소문 듣고 찾아가면 매진이 돼 있거나 예약이 들어차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거나 뭐 궁금한 게 얼마나 많다고 그걸 쌓아놓고 전부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 기본적인 건 설명드렸으니 전 보는 방법 간단하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시계점, 다이아와 비슷한 형식으로 시작하는 그 카드점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때려 넣었어요. 뭐 더 장황하게 말한다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숙련된 분이 하는 카드점이기도 하고요. 순서라고 했지만 시계점 보는 방법이 복잡하니까요. 굳이 순서를 나열해가면서 장황하게 글로 적었습니다. 말로 하면서 설명해도 됐지만 굳이 드리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이 겨울이죠. 모든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보시는 분이 10번째 보시는 분까지에 한해서 이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직접 대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가능성을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추측하는 거니까요. 정확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섞으면서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하죠. 어떤 쪽의 점을 보고 싶은가?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되실 분 10명, 처음 10명에 한해서의 운세, 첫 번째 분과 10번째 분의 기본적인 운세 합쳐서 볼 수는 있는데 따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분, 다섯 번째 보시는 분, 10번째 보시는 분 운세를 끊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자 해요. 뭐 운세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 적용되는 걸로 하고요. 그리 잘 맞진 않을 겁니다. 전개라는 게 대상자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맞을 수 있다면 점쟁이가 아니라 어디 가서 신이나 하고 있겠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신선이지. 첫 번째 방법은 하나씩 까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팔자가 사나우신 분인가 보네요. 이렇게 하나씩 까면서 5개 조합, 10개 조합 혹은 20개 조합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20개 이상은 안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깔끔하게 보는 건 3장째에서 10장째까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잘 때려 맞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더 해석하기도 힘들거든요. 지금 나온 카드는 스페이스 8입니다. 정해지네요. 섞으면서 셔플을 했었죠? 그냥 섞은 것도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섞을게요. 농담이고요. 셔플을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은 없는데 정의치 여기치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트럼프 카드점이라고 해도 구분할 수 있는 선에서는 구분을 해줘야 하거든요. J, Q, K는 정의치 여기치가 없지만 정의치 여기치를 특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카드는 정의치냐 여기치냐 그 방향에 따라서 운세가 확 바뀌기도 해요. 정의치면 좋은 쪽, 여기치면 나쁜 쪽. 타로 카드에 가서도 그렇죠. 저는 7장을 깔게요. 두 번째 카드는 하트 9입니다. 이번에도 정의치이네요. 연애 쪽으로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 카드입니다. 하트네요. 3이고요. 여기치예요. 문제가 있는 게 많네요.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은 편이다. 는 아니고 약간 있는 편이다. 네 번째 카드는 다이아 잭입니다. 이 카드는 JQK는 상징하거나 해석하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다른데요. 인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 다이아인데 사람 새끼가 나왔다. 근데 남자냐 여자냐? 사람이 끼냐 안 끼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JQK를 보고 아, 대충 이런 거겠구나 하고 혼자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혼자 상상하는 게 정보보다 가장 잘 맞아요. 여기까지 해석을 한다면 팔자가 사나우신 분이 연애 쪽으로 고민을 하는데 사소한 트러블이 있더라. 문제를 굳이 직시한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한쪽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 연애 생활을 하면서 쓸데없이 지출이 늘어나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여섯 번째 카드는 스페이스 잭입니다. 자격난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 지금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설명해드렸듯이 스페이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카드는 다이아이네요. 이대로 관계가 지속된다면 적자가 다시 지속될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빨리 끊든지 아니면 양쪽이 서로 합의하에 금전적인 문제를 조율을 하든지 만약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돈 때문이었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본인에게 이득일 수 있겠네요. 처음에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대면해서 전보는 게 아니니까요. 첫 번째 들어오시는 당신 전개가 틀렸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까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10장째까지 단편적인 지식으로 조합을 하면서 본인이 해석하기 나름으로 해설을 하는 쪽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 나쁜 거, 클로버, 직업이나 활동, 재능적, 하트 좋은 거, 다이아는 돈. 해석하기 참 쉽죠? 근데 여기 섞여서 숫자가 나왔다 하면 수치, A가 나왔다면 상징적으로 큰 거, 혹은 J, Q, K가 나왔다. 그 대상자, 인물과 관련이 있거나 남자냐 여자냐 혹은 어르신이냐 젊은이냐 뭐 그런 쪽의 차이일까요? 두 번째 보시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셔플까지 해가면서 사실 하나씩 까면서 보는 점은 셔플이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셔플하면 좋죠.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요. 어지간하면 섞으면서 셔플도 같이 하시는 걸 적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섞기만 하면 정의치인지 여기치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어지고 점 볼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거든요.
처음에 열심히 카드만 섞고 동영상을 그렇게 짧게 마무리한 건 전보는 것 특성상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긴 시간 편집도 없는 영상을 일일이 시청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영상을 2배속으로 재생시켜 놓고 관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두 번째 볼 방법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카드를 딱 세 장만 까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땅 한 땅 까서 10장까지 된다고 했지만 세 장만 까는 겁니다. 이번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까면서 조합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 분의 전개를 본다고 했었죠. 시청하시는 분의 뭐 반드시 맞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대면하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맞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 전개가 사실상 당사자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전개가 나에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신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 장을 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이도록 깠는데 이렇게 보이도록 까지 말고요.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순서대로 깔 건데요. 정보는 당사자인지 아닌지 순서를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당사자가 그 순서를 정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카드를 깠다고 무조건 이 카드를 짚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전부는 당사자가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 영상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고 저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하트 7 여복이 많으신 분이네요. 축하드려요. 혼자서 솔로라서 외로운 일이 없겠구나 싶은 분은 없겠지만 오히려 여자 때문에 피곤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여복이 많은 만큼 이성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경우 오히려 쉽게 몰리거나 이성이 싫어지거나 질릴 수도 있으니 좀 더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 세 번째 결말이죠. 사실 이거 구분하는 거 쉬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네, 그래서 딱 세 장을 깐 거예요. 과거 여복이 많았다. 현재 여자 때문에 뒤지게 고생하고 있다. 슬슬 기피 대상 중에 하나를 뽑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 미래인 세 장째는 아직도 탈출을 못하고 있다. 여복은 쓸데없이 높아서 여복이 아니어도 인복, 사람복 혹은 이것저것에서 사랑을 받는 타입이지만 뭐 사실 하트라고 해서 여복이라고 단정 지을 건 없어요. 대충 말한 거긴 하지만요. 진지하게 해석을 하면 애정적으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쪽으로 운은 지속된다고 나와요. 근데 관심이 너무 과하면 본인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애정을 많이 받는 만큼 쉽게 지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근데 러브 앤 피스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해야 할지 미래에서도 사랑받으실 겁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타고나셨네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빌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뒤집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하트가 나오긴 사실 힘들어요. 예. 조커, 컬러 조커, 흑 조커, 스페이스 A 나올 확률 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긴 하죠. 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점 보는 방법 설명이 부실했는데요. 이거는 가능한 본인이 보고 싶은 혹은 알고 싶은 해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카드가 10장까지 필요한 거예요. 더 쓸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20장까지.
카드 스페이스가 나왔냐, 클로버가 나왔냐, 어떤 카드가 나왔냐에 따라서 조합을 하고 그 조합하는 답을 해석하는 거죠. 간단한 지식, 간단한 퍼즐을 이것저것 걸어 모아서 억지로 맞추는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 장에서 10장까지 몇 장 순위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딱 한 장 끼고 오늘 운세가 이렇구나 라고 대강 예상하셔도 됩니다. 10장까지 깔 것 없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인데요.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자고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세 번째 점은 10번째 분이니까 그게 좋겠네요. 사실 대충 보는 거라 그리 진지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당사자도 없는데 이게 맞는다면 오히려 이상하고, 맞는다고 한들 본인이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점 보는 것도 취향이 달라서요. 남들이 없는 데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데서 보고 싶은 사람, 공유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냥 대충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사람. 10번째 분은 당사자의 동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점이니 진지하게 볼게요. 아마 느낌,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섞어줘야 해요. 감이 안 온다면 셔플하고 섞고 셔플하고, 이런 식으로 감이 왔을 때 이렇게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섞어주면 됩니다. 감이 왔다면 카드를 방위점으로 볼 거예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일단 깔아놓고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한 장, 위에 한 장, 아래에 한 장. 가운데 놓고 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본인의 손이 가는 대로 짚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이런 식으로 딱 5장만 까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4장이 깔려 있죠. 이렇게 4장이 깔려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점의 내용. 연애점을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도 역시 같은 분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혹은 사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본인의 감이 가는 대로 현재 몇 시인지 점을 보는 시간대로 그 순서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카드부터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까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방위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부 까져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하면서 해도 되지만 네. 그날그날 느낌이 가는 거에 따라 뒤지는 게 분위기도 나고요. 심오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건 뭐 이걸 계속 보시는 분이 있겠다. 이걸 계속 올려도 되겠다 싶을 때 앞으로 천천히 알려드리죠. 중간의 내용이 중심이라고 했었죠. 이 내용은 점을 보는 사람이 바라고 있는 내면, 인연, 사람, 애정, 사랑. 이분은 홀로 고독하신 분이네요. 한쪽으로는 스페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행운을 상징하는 7. 그 스페이스가 하필이면 또 여기 치예요. 사람 복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이성이라면 좋고 친구여도 좋지만 어느 쪽으로든 고독할 거라고 나오네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불안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요. 사랑관계 때문에 험난한 길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처신 혹은 앞으로 내뱉게 될 말투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정기가 맞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의미를 해석해 볼까요? 중간에 있는 건 지금부터 하는 건 철저하게 제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와 그 카드 모양의 의미, 그리고 방향의 의미 세 가지를 조합하죠. 사람 보기 좋다. 좋은 편이다. 이쪽은 하트 4가 나왔는데요. 이 좋은 인연이 좀 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식대로 보는 거니까요. 보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점 보는 건 사실상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공부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고 엄청 특이한 게 아니에요. 당장 본인이 이 영상 보고 천천히 따라해서 천천히 보셔도 대충 맞아요. 네, 실제로요.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 잭은 안 좋은 일의 대상자, 왕자, 본인에게 혹은 타인에게 혹은 지인에게 안 좋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 꼬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약하게 꼬일 수 있다라는 의미죠. 굳이 꼬일 수도 있다는 징조 옆에 바로 붙어서 스페이스 7, 여기 7로 있죠. 관계가 확 틀어질 수 있으니까 매사에 주의하면서 신경을 써야 하되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다. 본인이 고르는 것만큼 관계 회복이 이득이 될 것이니 연인이라면 죽을 둥 살 둥 노력하시고 연인이 아닌 친구라면 버리시길 추천할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정 챙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죠. 예, 솔로가 될 위기만 아니라면요. 네, 어지간하면 그냥 화 풀릴 때까지 냅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드점을 보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이득이라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태까지 간단한 카드점을 소개해드린 뮤턴트였습니다. 참고로 원래 제 계정 닉네임은 케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양배추가 아니라 K를 천사라고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사를 싫어해요. 오히려 악마를 좋아하는 타입이라서요. 좀 별나다 싶을 수 있지만 악마는 솔직하지만
솔직한 만큼 구라도 잘 치죠. 뭔가 다가서기 편한 이미지라고도 해야 하나요? 그냥 악마가 끌려요. 예. 사실 아버지는 착해 빠져서 사회에 내보내기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전 사실 어지간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진 않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뮤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카드점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오신 분들은 영상에서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추천할게요. 지금은 그냥 심심하게 언제 또 떠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굳이 닉네임이 뮤턴트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거 많으실 테니까요. 나중에 물어보실 일이 있을 때 영상을 마지막까지 다시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세요. 그 부분만 드래그해서요. 뮤턴트는 돌연변이 혹은 별종 혹은 규격외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뮤턴트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는 돌연변이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맞아요. 한국어로 돌연변이죠. 뮤턴트가 영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 영어를 못합니다. 애플도 쓸 줄 몰라요. 무식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요. 뭐 아무튼 옛날엔 별난 사람들을 묶어서 돌연변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괴짜라고 불렀고요. 그보다 좀 더 특이하고 이질적이다 하는 사람들을 망냥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그 망냥들의 꼬라지는 과거 어느 나라에서 대단하신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잡아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멱을 따든지 칼로 베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잡아서 죽였다고 하네요. 망령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대요. 뭐 지나가는 어느 홀령분께서 하신 말이긴 하지만 귀신이 보이는 타입은 아니고 가끔 보입니다. 사실 체질이 체질이다 보니까요. 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기본적으로 신을 받은 사람, 무당들, 혹은 신기가 있는 사람, 어쨌거나 기문이 열리거나 그 시문을 받기에 그릇이 적합한 자, 어떤 식으로든 신기가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역술가처럼 공부해가지고 남의 사주를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 어느 쪽이든 신내림 받은 사람, 신기 있는 특이 체질,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공부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해당되잖아요. 근데 뮤턴트는 말이죠. 아니, 망냥은 말이죠. 이 세 가지 어느 곳에서 해당이 안 돼요. 무당, 혹은 좀 체질 때문에 고생하는 신기 있는 사람, 평범하지만 공부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어떻게든 잡아 죽였다는 망냥은 이 세 가지 타입에 끼지 않고요. 특수한 능력이나 어떤 특정한 힘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전우치나 홍길동이나 그것도 아니면 특이한 힘을 가진 박혁허세 같은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도 있는데 영웅이 아니라 혼자서 떠들던 사람들, 업적을 세우지 않은 쪽은 어느 쪽에 가서 묶여서 중노동을 하거나 이용당하다 죽거나 삐뚤어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이 녀석들은 위험한 놈들이다 라고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제거당하거나요. 그만큼 위험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멀리하려고 하죠. 지금은 상대를 안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옛날엔 권력자들이 하도 판치는 세상이었으니 어지간하면 잡아 죽였대요.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죠.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보지 않는 건 믿지 마라. 그냥 그런 일도 있었겠구나,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닉네임을 뮤턴트로 정해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 처음엔 그냥 올린 영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속에 담고 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별난 사람들, 별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외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4차원, 5차원, 8차원이라고 멸시받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해끼친 게 아닌데 쓸데없이 만만하게 보이는지 따돌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친구들이 이상하게 피하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동떨어졌다 느끼지만 실제로 혼자인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을 뮤턴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인가 봐요. 인정하긴 싫지만요. 아는 지인이나 혹은 알게 된 사람들은 저보고 별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어디가 별난지 어떤 쪽으로 이상한지 본인이 자각을 못해요. 본인 스스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열반에 오르신 부처님 정도가 아니면 제대로 모르죠.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별종인데 별종인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일단 본인이 별종 취급 받는다, 나 별종 맞다 이러고 자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찮게 들어오셔서 심심찮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 별종 취급받으면서 인생 피곤하게 사시는 저와 같은 동료를 위해서 올리는 심심한 위로의 영상이기도 해요. 인생이 스펙터클한 만큼 정계라도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요. 물론 제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에요. 평범하다고 나름 생각은 하는데요. 별종 취급을 많이 받았다. 혹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얼마 하면 선배를 만나러 가는데 이걸로 갈구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어지간하면 안 보시길 바라지만 선배들, 이 영상으로 저 갈구시면 조회수가 어떻든 지울 겁니다. 아님 그 자리에서 올 거예요. 못 오겠구나. 뭐 아무튼 농담은 이쯤까지 하고요. 얼굴은 굳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스스로 공개할 용기가 있을 때까지는 조회수가 100명이 넘는 분께서 봐주셨으니까요. 100명이 넘는 분께서 봐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으니까요. 1000명이면 1000명이 본다면 바로 공개할까요? 사실 신비주의자로 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럼 아무튼 오늘 카드점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어요. 영상은 개판이지만 중요한 건 영상으로 보이는 시각적 요인이 아니라 말로써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눈이 심심하지 말라고 라디오처럼 들으시길 바라시는 분이 사실 라디오처럼 보셔도 돼요.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만 듣는 거나 그렇게 차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능한 자세히 설명드렸겠죠? 이 양반 설명이 개판이다, 이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어떻게든 이양 이 시간까지 된 거 50분을 채워보자 하고 사설이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 기회가 있다면은 좋겠네요. 진심으로.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올해 새해 인사 미리 드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